저는 그 7년 전에 올레길이라는 걸 따라서 제주도로 이주하게 됐어요. 제 딸이 둘인데 작은 애가 발달 장애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도시에서 계속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자연이 많은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자연 속에서 서로 편하게 또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좀 자연 많은 곳에 가서 살아야지라고 해서 전국을 막 다 돌아다녔는데 직업이 또 전국에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거라서 가볼 곳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제주도에 와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섬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고 육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제주도에 와서 살게 됐네요. 지금은 저희 가족들이 다 만족하고 저희 작은 딸하고 저하고도 올레길 다 완주했어요. 근데 제주에 와서 살게 되면서 가장 좋은 건 역시 여기 이주에 오신 분들 역시 자연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서귀포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확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확진자가 다녀갔다고만 했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육지에 사는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마다 우린 코로나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자랑했거든요. 육지에 사는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왜 갑자기 제주도로 이사를 갔냐, 그리고 제주도 답답하고 심심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서귀포에 내려와서 7년 살면서 제일 감탄한 거는 역시 제주도 한라산이었어요. 지금 저기 제주시 노영동 쪽에 중국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져가지고 그걸 제주도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주도 하면 뭡니까? 한라산이죠. 그리고 백록담이 서귀포 행정구역상 서귀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주민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전혀 모르고 육지에서 살다가 이제 내려와서 여기를 발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가 서귀포에 와서 발견한 건 이게 서귀포가 오래된 미래구나. 근데 오래된 미래라는 것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래된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면서 이건 참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미래를 이 제주와 서귀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주도를 중국의 문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이 섬이 된 곳.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한라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분화구고 빵 하고 융기돼서 터지면서 이 밑으로 다 흘러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녹지가 아니라 다 화산석이죠. 그리고 여기도 다 밑에 돌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산이 섬이 된 곳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산 하나가 이 섬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문헌에서 그걸 보고 정말 산이 섬이 된 곳이구나,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곧 한라산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지역에 공무원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 공무원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는 비가 온다 그러면, 이분이 마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비가 온다 그럼 자기네는 한라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라산으로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이 제주도의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모든 마을들은 바나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을이. 그래서 우리는 강정 그러면 저 바닷가만 강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신시가지도 강정이고요. 그 위에도 강정인 거예요. 고군산 있는 쪽도 강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강정은 저 바다 아니에요? 아, 여기도 강정동이에요. 그리고 신시가지에는 강정마트가 있더라고요. 강정이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한라산이라면 하천들이 전부 다 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하천을 따라서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취락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전형적으로 바나나형으로 마을과 동네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주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주도는 바나나구나. 그게 결국은 뭐예요? 화산섬 한라산이라고 하는 화산에서 마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하고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관광객으로 여기 다닐 때는 이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는 뭐 관광지가 어디가 좋고 뭐가 이쁘고 어디가 꼭 가봐야 되는 데더라 이런 것만 들었죠. 실제로 제주도 행정구역을 보니까 이게 한라산이에요. 이게 한라산을 정점으로 이렇게 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마치 원의 꼭지점 같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이만큼이 이렇게가 서귀포시고 이게 제주시잖아요. 근데 서귀포도 시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서귀포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서귀포읍에 사시는 그 나이 지긋하신 삼촌들은 다 이 한라산 넘어서 제주시 가는 걸 나 시에 좀 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는 여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읍이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서귀포에 내려와서 산다고 하니까 이 제주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왜 서귀포시에 사냐고 제주시에 살라고 제주시에 안 살고 아니 왜 꼭 제주시에 살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서귀포는 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촌이라고 생각할까 그랬더니 여기가 시였을 때 여기 이제 읍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라산이 있었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오거나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왔던 거예요. 516 도로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그 50년이 안 되는 거니까 50년이 안 되나요? 516 도로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이렇게 친다고 하면은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516 도로로 다니는 버스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 태어나서요 제주에 살다가 서귀포 한 번도 안 와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대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너무 먼 거리라서 여기보다 여기가 더 멀잖아요. 여기가 더 먼 거리라서 여기는 서로 결혼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왕래가 그만큼 없었던 거죠. 바로 그게 이 제주도가 오래된 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머니까 뭐가 빨리빨리 새로운 것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요새 너무 모든 게 빨리 변하죠. 그거에 비하면 속도가 굉장히 더딘 거죠. 아름답죠. 저는 서귀포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라산을 서귀포에서 본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우리끼리는 다 합의가 되네요. 근데 제주시에서 보는 건 저기 한라산이야 싶어요. 여기는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자가 누워있는 이마, 코, 턱, 목에서부터 몸, 머리카락이다. 하얗게 분칠하고 눈 왔을 때죠.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 막 거품 목욕하는 것 같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담배 연기 같은 게 구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이건 무슨 산일까요? 예, 고군산이에요. 그래서 한라산과 고군산은 엄마와 아이, 캥거루 같이 이렇게 품고 있는 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범섬 쪽에서 바라보고 여기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가 다 마을인 거죠. 이렇게. 고려시대 때요, 제주도의 인구가 2만 명이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제주도의 신은 1만 8천 명이었대요. 신이 1만 8천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다 신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이 됐던 거죠. 이 넓은 땅에 많지가 않으니까. 1만 8천 신들을 모신다라고 하면 그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신당들이 있었겠어요. 집이에요. 자기네 집에 이렇게 제주도 말로 이렇게 아늑하고 약간 온폭 파인 데, 그걸 오시룩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시룩한 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신성한 것이 깃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 물도 떠서 바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여기 와서 빌기도 하고 그 희노애락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 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런 곳들이 한 군데씩 다 있었대요. 근데 이곳은 범죄자가 들어가도 잡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신성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정폭력이 왜 없었겠어요. 남편들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그러면 여자들이 다 이리로 도망갔대요. 그러면 여기로 잡으러 오지를 못해서 집집마다 이런 공간들이 다 있었던 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할망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사진 자료에는 그림이 너무 작아서 뺐는데 마라도에도 가면 할망당이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보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불턱이라고 아시죠? 해녀들이 옷 갈아입는데. 예, 그 불턱이라고 하는 곳은 좀 둘러앉아서 불도 떼고 옷도 말릴 수 있고 그런 곳인데 그거보다 더 뒤로 가면은 약간 담장이 쳐져 있으면서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좀 약간 저기는 어두운 것 같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여지없이 여기가 다 할망당이에요. 이제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물에 사는 신을 제주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바닷물을 관장하는 신. 용왕신도 있는데 바람의 신이라고 해요. 여자예요. 할망으로 끝나요. 네? 영등할망. 맞추셨어요. 신화와 전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서귀포에만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서귀포시에서만 보이는 남극 노인성이라는 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셨어요? 남극 노인성? 네, 이게요. 생전에 3번 보면 무병장수한다 그래서요. 예전에 서울의 양반들이요. 겨울이 되면 다 짐 싸가지고요. 제주도에 이제 서귀포에 와서 이 노인성을 보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크루즈 해외 관광여행 같이 돈 있고 높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이거 한번 보러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별 아직 2번까지밖에 못 봤어요. 한 번 못 봤어요. 한 번만 더 채우면 되는데. 근데요, 이게요, 새벽 3시, 4시 이래요. 네, 새벽 3시, 4시 그러고 가서 보려고 하면요, 안개가 껴서 못 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한번 목표로 꼭 삼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거 이제 할 때, 여기 남극 노인성 프로그램 하는 모임이 있어요. 시청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남극 노인성이 요거예요. 근데 이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이별인 줄 알죠? 가서 봐도 어떤 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바로 밑에 제주섬이 있고 제주섬 끝에가 서귀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거는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육지에서는 안 보이겠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배가 약간 꺾인 데 그 지점에 뜨는 거니까. 근데 서귀포가 바르고 제일 남쪽에 있다 보니까 서귀포에서만 요만큼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삼매봉이에요. 외돌개 위에 있는 삼매봉. 가보셨어요, 삼매봉? 네. 그 삼매봉이 정말 아름다운 거는 거기서 360도 회전으로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등 돌리면 한라산, 앞에 보면 바다. 너무 대단한 곳이에요. 비행기를 탄 것 같이 볼 수 있는 곳이 거기야. 사실은 비행기보다도 더하죠. 왜냐면 비행기는 옆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떠서 새처럼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남극 노인성을 보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하고 있어요. 또 무병장수해변 남극 노인성.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이게 천지연 폭포 앞에 70리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네. 그 야외 공연장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서 올해도 꼭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에 18,000 신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제주의 신화라는 책을 보면 꼭 이 책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에 이 책이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 중에 제일 화질이 좋아서 이걸 골랐어요. 다른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읽어보면 여기가 신화의 섬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신화가 살아있는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연이 아름다우면서 이 자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의 역사가 신화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교훈이기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옛 문화라기보다는 중세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죠. 이게 뭐겠어요? 훈민정음이에요. 근데 이 훈민정음으로 같이 섞어서 쓴 이 글을 보면 여기에 이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히읗 앞에 점 하나 찍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아레아라고 그래요. 여기 내려와서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아레아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삼촌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똘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똘이요? 그랬더니 걔 딸이, 그러니까 아레아가 아직까지 사람들 입에 남아 있는 거니까 이분들은 중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똘은 한 개냐 두 개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는 개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식을 사온다고 하면서 거기 사람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아니 이렇게 예의 없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그걸 그렇게 예전부터 썼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한 개, 두 개를 꼭 사람한테 쓰는 게 낮춰서 얘기한 거라는 근거는 뭘까? 꼭 우리가 한 명, 두 명 이렇게만 해야지 사람을 가르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살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제가 많이 던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고치가, 네, 가치가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네요, 이제. 혼님만. 한 입만 달라는 거야. 야, 혼님만. 한 입만이에요. 그 다음에 반치음, 시옷. 예, 시옷 받침이 남아있어서 무사. 예, 무엇. 이런 뜻인데 그걸 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너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 너네 제주도 전화 안 터져? 그럼 제가 그래요. 여기 중세야. 핸드폰 없어. 그리고 농담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면서
도시보다 훨씬 덜 쫓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느끼시죠?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확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고 단절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고유의 것을 오랫동안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세요? 중세에 걸쳐서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청 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서기진성이에요. 서기진성 가보셨어요? 네, 서기진성. 이게 서기진성이요. 이거 복원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어디냐 하면은 그 이중섭 미술관 아시죠? 올레시장에서 이중섭 미술관으로 쭉 내려와서 이중섭 거리를 거쳐서 서기초등학교에서 바닷가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골프장도 아닌데 잔디밭 좋게 나와 있는 데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솔동산이에요. 여러분, 솔동산이면은 소나무가 있어서 솔동산일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소나무가 없죠. 그래서 솔동산인데 소나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근데요, 이 솔동산이야말로 아래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솔동산이라고 쓰고 읽기 뜻은 뭐예요? 살동산이에요. 네 똘이냐 그랬는데 딸이잖아요. 솔이라고 썼는데 살이에요. 이게 뭐냐, 화살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윤봉택 선생님이란 분이 서기진성을 복원하신 향토사학자신데 솔동산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왜 소나무가 없냐고들 얘기하는데요. 그 소나무 아니고요, 화살이에요. 이 서기진성이 뭐냐면요, 왜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방어해야 되는 방어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군사들이 항상 화살 쏘는 연습을 해서 여기가 화살 훈련소라서 솔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주민이 아니고 원주민이면 옛날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저기는 솔동산 하고 소나무 하나도 없어도 솔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솔동산이라고 습관적으로 했을 테지만 이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름은 솔동산인데 소나무는 왜 하나도 없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솔동산 그 뜻 아니우다 이렇게 되면서 그 유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가 집수정이라는 건데요, 우물이에요. 근데 우물이요, 너무 재밌는 게요, 한시적 우물이에요. 한시적 우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이 밑에 물이 있으면 그냥 퍼서 샘이 계속 올라와서 먹는 게 우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집수정은요, 우물이 아니라 물을 모아놓은 샘이에요. 아니, 어떻게 물을 모아놨을까? 왜구가 쳐들어오면 이 성을 지켜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정방폭포 상류, 정모시 그쪽에서 내려가는 물을 밑에 관을 파가지고요, 여기까지 수로로 물을 오게 해서 여기다가 가득 채워서 쓰면서 왜구를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수정이고, 여기 바로 사진은 요것만 찍었는데 여기 옆에 가면요, 유리판으로 바닥에 깔아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밑을 들여다보면 수로가 있어요. 글로 물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진성이 삼매봉하고 짝이에요. 서기진성이 어떻게 삼매봉하고 짝이냐면요, 서기진성에서 여기 이렇게 삼매방이 보여요. 그럼 이 삼매봉이 막루잖아요. 왜구의 배가 온다 그럼 여기서 봉화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열을 갖추고 이제 화살 부대부터 쫙 여기를 지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건물들이 막 들어서면서 삼매봉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구가 쳐들어오지는 않아서 삼매봉에 봉화를 올릴 이유는 없지만 이게 남아있다고 하면 그 짝이 되는 삼매봉도 보여야 스토리텔링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어떤 호텔이 하나 있어요. S호텔. 그 S호텔 주인은 서귀포 사람은 아니고 외지인이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해서 이제 호텔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호텔이 딱 올라가면 삼매봉이 가려갖고 여기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요. 삼매봉하고 서기진성이 보일 수 있게 했대요. 예.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분한테. 예전에만 해도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문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문화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뭐가 더 중요해요? 왜? 문화보다 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서귀포가 좀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또 느꼈던 게 서귀포에 김장은 없다. 김장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무슨 해남에서 나오는 배추 사서 김장한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김장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외돌개에서 느꼈어요. 외돌개에 갔는데 누구네 텃밭에 조그맣게 밭을 해놨는데 거기요 배추가 자라고 있는데 1월 달이에요. 네, 비닐하우스도 없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2014년에 이주했는데 그때 눈이 왔었어요. 제가 눈을 보고 서귀포도 눈이 오는데 저거 배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유 서귀포에는 눈이 내리자마자 다 녹습니다. 그리고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철 채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철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의 날씨예요. 사람들이 여기 제주도에 서귀포에 내려와서 하귤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면요. 여기가 낙원이다. 이렇게 길가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보면 이거 여기가 낙원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주하러 내려오는 사람도 많지만 되돌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되돌아가냐 하더니 3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비바람 부는 날. 비바람 부는 날, 야, 여기 못 살 때구나. 그리고 나이 드니까 뼈골이 쑤시는데 이 비바람 맞으니까 진짜 더 아프다. 그래서 정말 정 떨어진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요? 제주도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가는 사람. 제주도 사람들 친절하지도 않고 텃세 너무 심하고 그래서 떠나갔다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육지 생활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문화생활. 극장도 없고 공연도 많지 않고 결정적으로 백화점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게 뭔가 문화적인 소비 이런 것들에서 갈증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놓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공감했어요. 그건 설문대 할머니의 비자와 관련돼 있다. 설문대 할머니가 한라산을 만들었고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한라산에 사는 여신이잖아요. 근데 그 설문대 할머니가 비자를 내준 사람은 계속 사는 거고 설문대 할머니 비자가 안 나온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비바람 칠 때는 다 싫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비바람 칠 때 이 자연의 대단함,
그리고 자연에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 겸손해지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비바람이 칠 때 이게 너무 시원하니까 내 온갖 싫은 걱정이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비바람 불 때. 그 다음에 뭔가 이웃 사람하고, 특히 이 제주 토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난 못 살아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나 텃세는 다 있는 거야. 사실 저 사람들이 이만큼 이 땅을 지키고 유지해 왔으니까 자연도 보존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도 자연 찾아 여기 와서 자연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도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 좀 듣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얌체 같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도 비자와 관련된 거죠. 비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결국 영실에서 종이장이 날라오겠어요? 내가 여기에 발붙이고 살 마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죠. 이제 문화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2년은 아주 그냥 자연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잘 살았어. 근데 3년차부터는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3년에서부터 5년까지는 막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딱 넘으니까 내가 너무 자연이 공짜로 베풀어주는 거로 노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서 돈 받고 파는 거에 길들여져 있었구나. 내가 그거 말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른, 내가 치유의 숲으로 올라간다. 오늘 올라간 거랑 내일 올라간 거랑 같은 치유의 숲이지만 다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고, 또 안 가본 데도 많고 가는 데도 내 심정에 따라서 다르고 누구랑 같이 갔느냐에 따라 다르고, 자연이라는 건 너무 변화무쌍하다. 근데 백화점 물건도 그렇고 암만 신상품이 나왔다고 그래도 가서 보면 다 그게 그거고, 뭐 영화가 재밌다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을 나타나기 전까지는 더 힘들어해지고. 근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록새록 볼수록 실증도 안 나고 권태가 없고 변화가 무쌍한 거더라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비자 발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적응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1차 산업이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육지에서는요, 돈 없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어요. 물도 다 마트에서 사야 되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물 한 잔 주세요를 할 거예요. 게다가 요새 코로나 시기라서요, 외부인은 친구라 해도 문 열어주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서귀포는요, 농사철 끝나서 길에 그 논에 버려진 팥지만 주워다가 먹어도 안 굶어요. 그리고 노동력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보말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녀들이 물질하는 데 가서 그이들 무거운 거 들고 올 때 조금만 같이 들어서 어촌계까지만 들어다 줘도 그날 미역 한 줄기는 얻어요. 이 1차 산업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존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요즘 다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실업급여 타야 되고 코로나 보상금 타야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택배 노동자들이 그렇게 과로를 죽어가면서도 택배 노동자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생계 때문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1차 산업이 살아있는 곳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상의 생존을 보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물이나 먹어도 삼다수잖아요. 여기는 일하고 먹고 돈 버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사실 이거 귤 따는 거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나 이거 귤 따는 거 시키지 않아요. 아무나 가위 주지 않아요. 내가 가위 사가지고 갔다고 그 귤나무에 매달려서 바로 딸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네들이 이거 잘못 따서 뾰족한 게 하나라도 섞이면 찔러서 귤 다 망치는 거잖아요. 포장했을 때 그 박스가 다 썩어버리니까. 쉬운 건 없어요. 근데도 어쨌든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여기 가서 일하면 그냥 밀차를 끌더라도 아니면 새참을 날라주더라도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먹을 거 주잖아요. 귤 파치 가져가라 그러고. 그리고 파치 포장해서 택배비가 물론 들기는 하지만 육지에 보내주면 엄청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1차 산업이 살아있는 곳, 그리고 자연과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서귀포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육지에 대한 동경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낙원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때가 많죠. 또 1차 산업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해녀잖아요. 저는 이 해녀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고로 나이 많은 해녀를 만난 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92세 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89세 되셨는데 보말 잡아서 보말 붙인 게 해주시는 할머니 알고 있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해녀들을 엄청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요. 해녀들이 해녀병도 있지만 고관절이 제일 튼튼하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제주 비바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날씬하고 수영복 차림에 그런 아가씨들을 많이 해놓지 이렇게 건장한 여자들을 해놓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해녀들 보면 어때요? 건장하죠? 씩씩해요. 다 장군상으로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발이라는 말의 뜻 아세요? 그 조미미가 부른 노래 중에 비발이 하소연에 네, 비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비가 전복비자래요. 비창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예, 해녀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전복을 딱 뜯으려고 이렇게 뾰족한 창을 여기다가 걸고 들어가는데 그게 전복비자에 이제 창을 붙여서 비창이라고 해요. 비바리가요. 여러분 군바리 들어보셨어요? 바리. 그러니까 군인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군바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바리가 전복 캐는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비바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해녀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제가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해녀 인문학 특강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해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직업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위대한 직업이냐면요. 해녀들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 않아요. 스킨스쿠버 많이 하죠. 근데 거기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를 오염시켜요. 근데 해녀들은 자기 숨길이만큼만 자연의 숨으로 내려갔다가 딱 따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해를 하나도 안 끼쳐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혼자 가지 않아요. 꼭 둘이서 가요. 그리고 이 둘이 결국은 직업의 동료이지만 서로 생명을 책임져 주는 존재인 거죠. 그 짝지 때문에 살아서 죽을 뻔했다가 바닷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올라온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해녀들이 제일 인상적인 거는 할망바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할망바다.
할망바당은요, 경로 우대 조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물건 좀 많이 있으면서 위험하지 않은 그 권역을 딱 할망바다로 선포해서 거기는 안 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물질해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령연금인 거죠. 근데 그런 연금을 해녀들이 스스로 자치규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해녀들이 그렇게 물질을 한 거에 10분의 1씩을 모아서 마을에 학교를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길도 만들고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요. 그건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1차 산업이 살아있는 곳의 핵심은 역시 고사리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는 뭐 한철 고사리 끊어서 1,000만 원 수입을 올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이거 전문가가 하는 거. 이 서귀포에 고사리철 되면 뭐 제주도 전역이 그렇지만 이 고사리철이 되면 저는 처음에 와서 너무 놀랐던 게요. 택시를 아침에 7시쯤 탔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침에 가서 고사리를 좀 끊고 와가지고 차에서 고사리 냄새가 날 거라는 거예요. 한 7시면 벌써 한 건 하고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4시 반에 가서 고사리 끊고 오는 거라고. 해 뜨면은 뜨거워서 못하고 고사리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사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어서 말려서 육지에 제사 지낼 때 쓰라고 여기저기 보내주기도 하고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집에서도 먹고 뭐 손님 오면 끓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사리만 해도 서귀포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오죽하면 고사리 장마라는 말까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여기 다 고사리 전문가들이시겠죠. 근데 저는 고사리 한 번 소풍 삼아 가서 끊어보고 2번 다시 안 가요. 너무 힘들고 새까맣게 타가지고요. 와가지고 막 얼굴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다 재주 있는 사람이 고사리도 발견하더라고요. 남들은 굵고 큰 거 뚝뚝 잘 끊어오는데요. 저는 고사리 아닌 것도 끊고 끊어갖고 왔는데 아야 이거 비려서 못 먹는다 해서 절반은 버리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이 고사리를 끊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연이 그만큼 베풀어주는 곳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 덕분에 먹고 산다라는 걸 매일매일 깨닫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자연의 벌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 제주도 사람들 보고 참 놀란 게요. 가는 곳이 다 예술이에요. 이제 뭐 돌담 같은 것도 그렇지만 집집마다 수석을 해놓은 집들도 많고 꽃들을 다 예쁘게 심어놓은 데도 많고요. 그렇죠. 제주도의 집들은 하나하나가 다 자연을 존중하고 이쁘게 했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주워온 돌, 한라산에서 주워온 돌. 요새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다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 뭐 이런 것들도 나잖아. 그리고 누구나 예술가더라고요. 서귀포 사람들은. 뭐해요? 간물 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요. 1년에 한 번씩 간물 들이러 오라고 연락해 주시는 그 제주도 토박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러닝이라든지 이렇게 하얀 옷인데 앞에 뭐 좀 흘려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입기는 쉽지 않고 그런 옷들을 한 보따리씩 모아놨다가 가서 그 집 가서 간물을 들여와. 2만 원 주면 그분이 이렇게 쪄가지고 한다 그럴 때 가서 소풍도 하고 그렇게 해오는데 또 그분이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무늬가 생긴다 그래서 가르쳐 주셔서 아니 혹시 이런 거 전문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이 정도는 서귀포 사람 다 하는 거. 우리 그냥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은 다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다 예술가세요.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예술가가 된 거죠. 이제 제주도
삼다도라고 얘기하죠. 삼다도는 뭐뭐예요? 여자. 예, 돌바람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여자가 많아서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많아서만이 삼다도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예전에는 육지에서도요, 지모신이라고 그래서요, 여신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 소선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우리 소선호라는 여자는 정식으로 역사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드라마가 역사교과서가 되면서 드라마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소선호는 그 미국의 뉴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선호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고려의 여자 황제였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소뿔 같은 이렇게 된 그 왕관 같은 거를 쓰고요. 굉장히 기품 있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소선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군장, 그러니까 무역상들 있죠. 무역상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무역상을 하는 사람들은 또 같이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인 거예요.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필요해요? 가드가 필요하죠. 마적으로부터 자기네를 지켜줄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이 힘이 세고 병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필요해요? 자기네 군량미를 대주고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대주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활을 제일 잘 쏜다고 알려진 주몽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그 남자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 여기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경비업을 하는 사람과 상업을 하는 사람이 만나서 둘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해서 만든 게 고구려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고려시대의 벽화 이런 거 보면 말 타는 여자들도 나오고요. 그 지리산에도 마고할망이라고 해서 할머니 신이 있었어요. 여신들의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제주에는 남아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설문대 할망이에요. 그리고 이 설문대 할망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해녀예요. 설문대 할망의 500명의 아들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데 해녀들이 전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해녀 얘기를 했었는데 비발이라는 말로 굉장히 천시를 하는 직업이었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물질을 해서요. 그걸로 자식들 다 공부시켰어요. 근데 제가 해녀박물관에서 특강을 하는데 맨 앞에 앉으신 한 분이 강의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왜 저렇게 우나? 내가 무슨 슬픈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근데 나중에 이제 소감 나누기 시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어머니가 해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희들만은 해녀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 공부를 시켜서 자기가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어머니가 해녀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왠지 엄마가 해녀였다고 하면 무시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마가 해녀였던 게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스스로도 어디 가서 엄마 해녀였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혼삿길도 막힌다고. 좋은 원치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해서 어린 나이에 해녀는 안 좋은 건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어머니의 은혜를 몰랐고 어머니가 그게 정말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닌데 너무 철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 어머니가 물질 못하시고 아파서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했고 오늘도 휴일인데 여기 와서 강의는 들을 망정 엄마 보러 안 갔던 게 너무 미안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서귀포의 오래된 미래 얘기하면서 저는 이 해녀들의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 해녀라는 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동체 정신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동체를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책임지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자신들을 낮추고 사셨던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문대 할망의 또 하나의 후신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김만덕이죠. 김만덕은 물론 제주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정구역상 서귀포 사람 아닌데요. 김만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 정신이요. 이 제주 사람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김만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상이죠, 거상. 지금 이거는 되게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모습인데 정조 임금님을 뵈러 갈 때 이렇게 입었다고 그래요. 여기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존양정신이라고 해요. 제주도에서는 절약하는 거를. 존양정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물자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니까 절약해서 살아야 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베풀어 주는 건데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게 설문대 할망이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나는 못 먹어도 골고루 다 지키는 거잖아요. 김만덕한테 그 정신이 그대로 계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만덕이 여기 흉년이 들었을 때 암만 왕정시대라 임금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임금님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몇 번씩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던 시절에도 먹을 게 없으면 나라를 뒤집을 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짜 흉년이 나니까 이제 구율미가 와야 되는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오던 10만 섬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갖고 바다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쌀을 기다리고 있는데 쌀이 안 오잖아요. 그때 김만덕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해서 날랜 백군들을 부산으로 보내서 부산에서 쌀을 사갖고 와서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관청에다가 갖다 주고 어려운 백성들 구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주 목사가 정조대왕한테 상을 줘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여기 조정이 뒤집힐 판인데 이 여자 하나가 재산을 다 내놔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정조 임금이 김만덕한테 물어보죠. 뭐를 원하냐? 네 소원을 말해라. 임금이 하는 말 맨날 그거잖아요. 뭘 주랴?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고 궁궐에 와서 살게 달라고 하면 전각을 지어줄 것이고 벼슬을 달라고 하면 벼슬을 주겠다 그래요. 김만덕은 뭘 원했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금강산 선물 드려야지. 맞아요. 금강산 구경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김만덕이 정말 금강산이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중국에서도 태어나서 조선의 금강산을 못 보고 죽으면 한이다. 그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알려졌으니까 여기서도 금강산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걸 노렸던 거예요. 이제 그 세 가지 제안이 오니까 김만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김만덕 할망이 돈으로 주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산은 하늘이 나한테 잠시 맡긴 것.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재산을 봐서 뭐 하겠냐. 그건 잠시 내가 맡았다가 필요할 때 쓴 거니까 돈에 대해서 미련 없다. 두 번째, 궁궐에 와서 살겠다면 전각을 지어주면 나는 답답해서 궁에는 못 산다. 이 드넓은 바다를 보고 살아서 나는 거기 못 산다. 세 번째, 벼슬을. 아이고, 지금 내가 벼슬을 받아서 뭘 하겠냐? 그럼 뭐냐?
금강산 구경 한번 하고 싶다. 자, 금강산 구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주를 떠나서 육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그때 무슨 법이 있었냐면요. 출육 금지. 예, 육지로 나가는 건, 진출하는 건 금지됐어요. 육지로 나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깬 거예요? 출육금지법을 깬 거예요. 금기를 깬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평생 소원이 금강산 구경이니 한양에 가서 임금님께 삼배를 올리고 금강산 구경을 하고 오면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임금님을 뵈려면 민머리 백성은 임금님을 뵐 수가 없어요. 벼슬이 있어야만 임금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에게 줄 수 있는 벼슬이 의녀예요. 그래서 의녀라는 벼슬을 내려서 이렇게 의녀 복장을 하고 그리고 임금님을 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도 싫다마는이라고 했는데 결국 벼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상은 거상이에요. 이 거래를 잘하잖아요. 뭐를 원해야 되는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덕 그러면 도전정신, 금기를 깬 사람. 그리고 작은 어떤 것,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거, 내 거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은 대인배. 그런 정신이 이 제주 여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인들의 배포가 이만큼 제주를 먹여 살리고 지금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대목에서 이 해녀분들한테 그리고 제주의 여성들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요, 제사도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정말 일이 많죠. 예, 삼다도의 두 번째가 돌입니다. 돌이 많다는 거는요, 강요배 선생이 이제 그림을 그리신 게 있는데, 정말 돌이 있는 넓은 밭에요. 빽볕인데, 한 여자가 머리 수건을 쓰고 앉아서 그 돌을 골라서 흙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콩을 심는 거예요. 콩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돌밭을 사막같이 그렇게 황량한 데를 앉아서 점같이 조그만 여자 하나가 그걸 만들고 있는 작품을 강요배 선생님이 그리셨어요. 그만큼 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양정신도 나왔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때요? 순우름,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우름이라는 건 지붕 같은 거를 초가 지붕 같은 거를 할 때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하는 거. 그러니까 품앗이라는 거 있죠. 그게 순우름인데요. 이 순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제주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청에서 순우름 육아사업이라는 걸 해요. 아이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돌봐주는 걸 순우름 육아사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조문화. 저는 여기 제주도의 부조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4남매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손님이 와요. 근데 그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이 나도 알고 우리 언니도 알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부조를 하고 언니한테도 부조를 해요. 그리고 부조금을 받으면 또 우리는 답례로 뭘 또 줘요. 그러니까 뭔지 아주 거미줄 조직같이 미세하게 뭐를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뭘 받는 건수가, 주고받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집에 갈 때는 이 집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저하고 언니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저도 이 집에서 아는 형제들한테 다 돈 내고 여기도 처음에는 제가 이거 너무 과소비 아니야? 이거 너무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힘들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가진 게 너무 없고 나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많이 잘게 찢어서 나누는 거를 했구나.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괜당 문화. 이 괜당이 이렇게 괴를 쓰기도 하고 뭐 괴짝하는 괴를 쓰기도 하는데 표준어로는 이렇게 통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괜당이라고 하는데 이 당 저 당에도 최고의 당은 괜당. 이게 뭐냐면은 친인척으로 가깝게 거기 사는 사람들을 괜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인류가요, 공룡이 지배하던 시절에는요, 500명 이상의 군집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대요. 지금도 우리가 군집 생활의 대표인 개미를 보면 개미가 적잖아요. 이 작은 개미들이 막 서로 줄을 서서 뭘 모아 날라서 개미굴을 파고 거기다가 곡식을 저장해서 겨울을 거기서 나잖아요. 개미가 혼자서 자기가 그 굴을 파서 저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숫자가 하면 그게 가능해서 살 수 있어요. 인류도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 500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공룡한테 잡혀먹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괜당 문화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단결해서 살아서 이 괜당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요새는 많죠. 근데 원래 만들어진 괜당 문화는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혈연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 운명으로 살아야 됐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주민하고 원주민들이 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면 왜 우리가 사는 것에 사생활 침해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은 당신네가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물을 그렇게 쓰고 뭐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마을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그거 왜 당신이 간섭하냐? 우리가 알아서 각자 사는 거지. 이런 거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과 육지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사생활 위주로 각 가정, 개별 가정만 생각하고 산 사람들하고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이쁘죠? 우리는 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돌을 개간해서 땅을 만들고 농사 지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집담, 밭담, 산담. 백회도 아세요? 백회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돌을 갖다가 집에다 쌓으면 집담, 산소 주변에 다 쌓으면 산담, 밭에 경계를 만들면 밭담.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돌을 가지고 쌓아놓을 수도 있고 던져놓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아름답게 매일매일 해서 저는 그게 만리장성 같더라고요. 중국이 만리장성을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주도에 있는 이 밭담들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 만리장성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왕이 권력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백해는요, 자기네 집 밭에 이렇게 막 던져놓은 돌들 있죠. 그 던져놓은 돌들이 세월이 가면서 거기에 이끼도 피고 꽃도 피고 잔디도 자라고 자연스럽게 바람 따라서 날아온 것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의 정원을 만든 걸 백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봉찬 선생이라고 이제 한국 정원 하시는 제주 출신의 대표적인 그
조경 전문가가 계신데 그분이 신유 쪽에 백회라는 카페를 냈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땅이었던 그 오래된 곳에 그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볼 수 있게, 건물 안에서도 볼 수 있게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이 카페를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내 카페보다는 야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돼서 백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저도 서귀포에 사는데 백회를 잘 몰랐는데 육지에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나 곧 서귀포 가는데 백회 가느라고 서귀포 가는 거래요. 자기 정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퇴직 후에 정원 가꾸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백회 정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온다고. 그러니까요, 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 너무 몰라요. 그리고 동네 신방 안 알아준다고 우리 동네 사람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심드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뭐 서울에서도 관악산 밑에 사는 사람은 북한산 가고요. 북한산 밑에 사는 사람은 관악산 간대요.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삼다도에서 제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새 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제주라고 하는 곳은 바람이라는 단어와 아주 운명적으로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집들 보면 다 야타막하잖아요. 뭐든지 다 낮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낮을수록 우리가 뭘 느껴요? 평화를 느껴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바람이 너무 세니까 모든 게 다 작고 낮았어야 됐고 사람들도 다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겸손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다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한 사람들끼리 살면 다툼이었기 때문에 평화롭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바람이라는 게 또 이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람을 따라서 육지로 가고 싶다라는 육지에 대한 동경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예. 그 이상하게 제주도는 말들의 고향이 되고 사람의 고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제주 출신 중에 뭐든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서귀포에서는 제주시로 가고 제주시에서는 육지로 갔어요. 그래서 육지에 살다가 제주 사람인데 떠나서 육지에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제주나 서귀포로 돌아온 사람들을 여기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한대요. 누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주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바람에 다 쓸려 내려가서 뭘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돌이라든지 초가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데 왜 여기 사람들은 굳이 저걸 다 헐고 콘크리트를 지으려고 할까? 그런 거였어요.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콘크리트면은 흙도 비 왔을 때 이겨지지가 않고 일거리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귀향지가 되면서 육지에서 있었던 양반들이 여기 와서 보면서 제주도의 토속적인 것,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것을 열등한 것으로 비하하고 그러면서 열등감을 심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사람들이 제주 화산석을 검은 돌 그리고 얼근 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세멘트 담은 미장을 해서 곱고 매끈해서 그게 아름답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거를 누구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제주도의 것들을 딴 데서 온 사람들은 다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정작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담이 아름다웠던 집들이 하루아침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콘크리트 벽이 되고 또 돌담 밖에다가 또 세면을 해서 돌담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보는데 결국 바람 부니까 콘크리트는 다 균열이 가서 나중엔 다시 또 무너지더라고요. 돌담으로 싼 것들은 그렇게 오래돼도 안 무너지는데. 그리고 역시 현대사의 화라산이라고 할 수 있는 4.3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서귀포 주민, 제주도민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해석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거는 이 4.3의 후유증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침묵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못되고 있는데도 관에가 나가 얘기하지 않아요. 관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다 수용하세요. 그게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혹독한 4.3의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시민 주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어떻게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뭐가 되겠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길에 가면서 아유 저 건물은 왜 허가를 내줬을까? 저건 안 해야 돼 키요.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근데도 그냥 흘러가요. 근데 아유 저런 거 우리가 좀 문제 삼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유 나는 못한다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세요. 이주민으로 오신 분들은 저는 꼭 4.3과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부는 제주도의 바람은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 바람 타는 섬은 제가 4.3과 관련된 책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그 소설책이에요. 현경 선생님 제주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제목 자체가 바람이잖아요. 4.3에 대한 얘기.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귀포의 역사로 또 서귀포의 자연 지리 이런 걸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서귀포가 왜 오래된 미래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이 자연 치유의 시대예요.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 코로나19의 사회를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자연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자연이 주는 치유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요. 몸 아파서 제주도에 온 사람들 치고 건강 악화됐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 부러워하는 육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자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귀포는 제주시에 비해서 훨씬 자연을 많이 보존하고 있어요. 예, 공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좁은 데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올레길 걷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비행기 안 타고 아침에 조금만 나가면 다 이런 데 걸을 수 있잖아요. 올레길 걷는 사람들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이 복지의 시대예요. 근데 이 복지의 시대에 순으름이라는 문화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제주와 서귀포가 저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순으름에서 중요한 거는 돌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고, 그럼으로써 같이 함께 사는 거죠, 상생. 순으름,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다음에 장수시대예요. 오몽해야 살주.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움직여야 살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움직여야 살죠. 네, 저분한테도 선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움직여야 살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주도 사람은 다 아는 얘기. 아유, 저런. 네, 오몽이 운동이더라고요. 움직여야 살죠. 제가. 네, 일이요? 일해야 산다. 네. 노동. 네. 아주 배웠네요. 전 오몽이 움직임, 운동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오몽해야 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노인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잖아요. 방에 가만히 계세요. 근데 여기는 삼촌들이 다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다 움직이시고. 제주도에는 진짜 서귀포에는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가? 어디나 노인이 많아요, 장수시대라. 근데 육지는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 같은 것도요. 여기 서귀포는 버스 굉장히 천천히 타죠. 천천히 내려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타세요, 버스를. 육지는 특히 대도시일수록 빨리 타고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노인들은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서귀포 와서 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노인보호구역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다가 보면 노인보호구역 도로에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음식이에요. 제주도의 음식 맛없다 그러잖아요. 양념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요리가 제일 발달했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전주죠. 전주는 이제 왕가의 음식들을 만들었으니까 대장금 같은 거 보세요. 거기 궁녀들 중에 앉아서 음식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조미료를 다 넣어서 원재료보다 조미료가 더 많죠. 근데 제주도는 조미료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돌만 나는데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해녀 삼촌들 한번 방송에서 취재하느라고 하루 종일 가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빈속으로 물질을 들어가셔서 물질에서 나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드시는 게 물에다가 된장 타서 드시더라고요. 바로. 예. 그리고 그걸 그냥 드세요? 그랬더니 이제 자리철에는 여기다가 자리 썰어서 넣고 미역 좀 썰어서 넣고 오이도 있어서 썰어 넣으면 오이 냉채 되는 거. 그냥 그게 베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요새 무병장수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발효식품이 뭐예요? 된장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그걸 해서 그냥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넣어서 음식점에 가니까 거기다 깨소금도 뿌려주고 돈 받고 팔아야 되니까 이거저거도 넣는 거지. 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이 여기서 해서 먹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자연식, 조미를 하지 않은 조리법. 이런 거요. 이거는 이제 파는 사진 올린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막 끓이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후다닥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음식은요,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예요. 되게 빨리 돼요. 저는 그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 빙떡이요. 그것도 그냥 메밀 묽게 해갖고 그거 되면 오히려 안 된대요. 묽게 해갖고 얼른 해서 이렇게 해갖고 무만 익혀서 묻혀가지고 그냥 말아서 먹는 거. 김밥보다 햄버거보다 더 빠르잖아요. 근데 또 이게요, 인공으로 만든 거나 반조리한 게 아니라
그냥 원재료를 찾은 거니까 이것도 슬로우 푸드거든요. 그래서 제주 음식은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도 없고 슬로우 푸드라고도 할 수 없고 그저 건강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다리. 이 신다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식혜, 막걸리, 요구르트. 이 여러 가지가 다 섞인 전혀 다른 게 신다리예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게요.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신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요. 촌양정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이어서 뭐 하나도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다 찾아내고 발명해낸 최고의 식품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거 제주도 언어. 저도 요새 이런 말 많이 쓰는 너무 편해요. 서울 간? 네. 육지에서 완? 네. 간. 완. 예. 예. 강 가져왕. 가서 가져와라. 예. 왕복서. 예. 와서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강왕방. 요새 SNS 축약어 많이 쓰잖아요. 음식 쓰레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음쓰. 애들 다 줄여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제주도는 줄여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매. 네. 네. 가서 보고 왕 고라줍서. 예. 제주도 알리는 공항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순서가 왕 고라줍서. 요새 다 핸드폰 쓰니까 이렇게 진화됐대잖아요. 이제 다 핸드폰 보고 걸어간다고요. 이게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 쓰는 종족이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참 이게 축약어를 이렇게 잘 쓰는,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줄여 쓴 지. 아주 경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운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 제주도, 특히 이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 저기 삼방산 밑에 가면 하멜이 표류했다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용머리 쪽에 그 하멜 표류했다는 유적들도 남아있고 그런데, 이 제주라고 하는 곳이요, 참 독특한 것이요, 왕이라고 하지 않고 성주라고 했대요. 탐나라고 하는 나라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냐면 별에서 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칠성통이라고 있죠. 그 칠성통이라는 것도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를, 그러니까 왕이 살았던, 그러니까 왕이라기보다 성주가 살았던 도읍을 도시 설계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왕도를 설계해야 됐잖아요. 그 설계를 하는 것을 천문을 보고 우주의 원리대로 여기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칠성통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거라고 해요. 이것도 이거와 관련된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수십 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알려고만 하면은 정말 여기는 파도 끝이 없는 신화의 고장이에요. 별에서 온 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몽골이 100년을 지배했죠. 하멜도 여기를 왔죠. 이렇게 따지면 이 제주라고 하는 섬은요,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제주에 와보지 않았을까요? 특히 바다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은, 콜럼버스도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닿은 데가 거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 사람들 중에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와서 다 살았으면 여긴 어때요? 예, 다문화였을 거라는 거예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와서 살면서 여기서 다 섞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에서 그 조류독감 얘기하잖아요. 조류독감에 걸리는 조류는요, 잡종일 경우에는 조류독감에 잘 안 걸린대요. 새들도. 근데 순종일 경우에는 조류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높대요. 그게 그 유명한 잡종 강세입니다. 잡종이 강하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 A와 B가 만났을 때 이제 유전학적으로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처음으로 태어나는 아이는요, 각각의 유전자 중에 우세한 유전자들만 섞여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일 경우에 유전자가 전혀 다르니까 센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더 센 사람이 나오겠죠.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는 이유는 9민족의 피가 섞여 있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다문화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다문화래요. 그래서 그 계보로 섞여서 내려온 혈통만 9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타이거 우즈가 9민족으로부터 팬들을 확보해서 스타가 됐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우세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제주도 사람들이요, 신다리뿐만 아니라요, 뭘 발견해내고 해낸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감탄 안 할 수 없어요. 집수정 같은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도요, 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중에 제주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은 사투리에서도 티가 나지만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하고 사람들끼리 연대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어를 별로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구도 제주도, 누구도 제주도, 누구도. 제가 역시 이 제주도는 다문화로, 저는 제주도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엄청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여긴 점점 다문화의 시대에 다문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 그러면요, 동남아시아에서 젊은 여자들이 한국으로 결혼하러 와서 그 사람들이 꾸린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사는 순간 우리 모두 다 뭐가 된 거예요? 다문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다문화 사람인 거예요. 신라 시대 때 아랍 사람들이 와서 재상이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신라의 왕릉에 가보면요, 왕릉 앞에 그 신하였던 사람들의 석상을 쭉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아랍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국으로 알고 있는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옥이라고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역사에 기록된 다문화 과정은요,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결혼해온, 동남아시아에서 결혼해온 여자들을 저 여자 다문화, 제 다문화 아이, 다문화 아이, 그 집 다문화 가정, 이런 식으로 다문화를 살짝 어쩐지 얕보는 식으로 말하는 게 우리 사회의 풍조가 돼버렸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 문화들이 섞이면 섞일수록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주민에서 주민으로 서귀포에 뿌리내리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서귀포의 가치를 지키는 일, 이게 내가 주민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아름답죠? 네. 세연교회 해가 질 역에도 되게 아름답고 뭐 어디 가도 다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당장 서귀포에 사니까 서귀포의 공원들, 여러분 여기 다 가보셨죠? 네, 여기만 돌아도 한나절이에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돌면 하루가 가요. 그리고 철철이 아름답고 물도 있고. 이제 제가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줄여서 서미모예요. 서미모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기진성 얘기해 주신 윤봉택 선생님이 이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미모 회원으로 같이 여기 이렇게 가게 된 게 이게 카로텔이에요. 예, 이 카로텔하고 이 서미모가 재판을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예. 사실은 서미모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서귀포 시청하고 이제 행정소송이 있었던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서귀포 카로텔이 들어서면서 여기 공유수면이라고 있고 물이 내려가는 구거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카로텔 땅이 아니라 우리 서귀포 시민 모두의 땅인 거죠. 근데 카로텔이 여기 이제 입구를 막고 일반 시민들, 호텔 이용객들만 다니게 하고 일반 시민들이 여기 다니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뭐 굳이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경비를 세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윤봉택 선생님 말에 따르면 예전에 토평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여기 바닷가로 여름에 물맞이도 오고 해수욕도 오고 그렇게 했던 길인데 그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카로텔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땅을 뺏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서귀포시청도 잘못한 거 아니냐. 행정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이 서미모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겼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여기 이제 이주민으로 오신 분, 또 토착민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서귀포에 사는 한은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의 주인인 거야. 근데 서귀포 토박이인 사람들은 이 4.3의 후유증 때문에 관하고 뭔가 정면으로 척을 져야 된다든지 대립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긴장이 있으신 거예요. 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민으로 온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트라우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하고 원주민들이 합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게 됐어요. 이게 저예요. 비가 와가지고요. 제가 우비를 쓰고 여기를 있는데 너무 이 자리가 왜 우리가 이게 발을 담그고 있냐면요. 바로 이 길이 이만큼이 시민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서미모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와서 서귀포 시민들이 아무나 여기 앉아서 조격을 여름에 할 수 있게. 근데 물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검은여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네, 듣기만 해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서귀포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인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와 또 달리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책상에 놓아드린 사단법인 누구나를 소개하는 책자예요. 제가 누구나 함께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주민이냐 선주민이냐 뭐 원주민이냐 토착민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여기에 살고 있는 누구나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술 지원을 하고 있는 예술 지원 법인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제가 여기 너무 길어가지고 PT 자료로는 안 만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 서귀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이 발달장애가 있어서 여기로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 제가 발달장애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저희 딸 때문에 가서 보다 보니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도청의 양성평등위원을 하면서 도지사한테 사업 제안을 했어요. 이 발달장애 청년들 중에 그림을 좋아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한테 미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사회복지가 언제까지 그냥 시설에 그냥 모아놓고 시간 보내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개인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나아가서 그걸로 생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미술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덕판배라고 70리 시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이 있어요. 덕판배 미술관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셨죠? 그 시공원 안에 파크 골프장이 있고요. 그 옆에 가건물처럼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지어진 그거 새로 짓는 거는요, 유토피아 갤러리라고, 그 전에 이 지역이 이제 자연재해 지역으로 되면서 있던 집들이 다 철거될 때 목조라서 남아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 지역에서 문화해설사들의 공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했던 건데, 오래돼서 그거를 이제 헐고 새로 시에서 시민 공유 공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거기 연못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연못 같은 거 옆에 있는 건데, 원래 탐나 시대에 이렇게 배 모양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탐나 시대 때의 배 모양을 만들어 놓은 모형을 탐나 문화재가 끝난 다음에 서귀포로 옮겨서 여기다 놓고 예술가들이 와서 창작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의 절반을 올해 1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발달장애 청년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곧 전시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예술가들이 너무 질투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잘 그린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하면서 노력해서 그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 자기 안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순수 예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소재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했던 작업 연차 보고서라서 이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발달장애 청년들 작품이 좀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가 시니어 미술이에요. 시니어 미술은 제가 서귀포에 와서 보니까 오몽해야 살주처럼 활동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어르신들이, 삼촌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60을 넘었기 때문에 저도 시니어인데, 저희 어머니도 72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86세까지 이제 말기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까지 집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제일 좋은 게 쓸데없는 잡념이 안 들고 시간을 몰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그냥 심심하게 다니실 게 아니라 이 삼촌들이랑 모여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세 분한테 책 선물 드렸는데 그게 바로 그분들이 작년에 그리셔서 전시했던 작품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여러분한테 한 권씩 다 드리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어요. 저희 창고가 딴 데 또 있어가지고요. 제가 저기 민 과장님한테 갖다가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오셔서 그거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작품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요. 그림을 배워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림 안에 그분의 인생이 녹아서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나도 그 미술학교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지금도 같이 합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덕판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미술 같이 해주시는 멘토 선생님도 오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엔 저희가 휴강할 거예요. 세 번째가 결혼 이주 여성들이에요. 예, 다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한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모여서 저희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모여서 그림을 그리니까 제가 그 그림책도 다음번에 갖다 드릴게요. 그림 너무너무 잘 그려요. 그리고 글의 내용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이 그걸 읽으시면 이게 내가 자랐을 때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 쪽은요. 지금 20대, 30대인 여성들이 성장했던 그 문화가요. 지금 50대, 60대가 성장했던 문화랑 비슷해요. 한 30년 차이가, 경제 그 속도가 30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정서가 비슷하대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들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세 분은, 이 세 그룹은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 중에는 언어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딸도 거의 언어적인 표현이 없어요. 시니어들은 어른들한테 말할 기회를 이제 주지 않아요. 길을 지나가도 젊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지 나이 드신 분한테 길 물어보지 않아요. 이 다문화인 분들도 자기네들을 결혼 이주 여성이지만 저도 이주 여성이거든요. 같이 이주 여성이에요. 저는 육지에서 왔고 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왔다는 온 곳만 다를 뿐이죠. 같은 이주 여성인데 저는 여기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문화적으로 접근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언어가 잘 돼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저희가 이걸 하면서 누구나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특히 미술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예술로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각각 만나도요. 여러분이 여기서 다 그림을 한 장씩 그렸다고 치면요. 훨씬 서로를 잘 이해하게 돼요. 내가 이걸 왜 그렸냐 하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동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죠. 어머, 저 사람이 저랬구나. 저건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귀포에 와서 7년 살면서 이제 서귀포에 온 지 2년 차 됐을 때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사단법인 누구나를 만든 지는 3년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누구나도 소개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서귀포 시민으로서 서귀포의 가치 그리고 서귀포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공단